안녕하세요. 수리빅데이터 학부 수학전공 교수 최용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총 4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 매틀렉 기초 총정리 중 세 번째 영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변수 함수 그래프가 뭐냐라고 한다면은 z는 f, x, y와 같은 이변수 이상의 함수 그래프는 플롯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느냐라고 하면은 메시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그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이 처음 보시면은 많이 헷갈리고 어려워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천천히 잘 보시고 꼭 기억을 해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직접 테스트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책에 있는 내용을 조금 읽어보면은, 이변수 그래프에서 좌표 XY를 설정하기 위해서 메쉬 그리드라는 명령어를 이용을 한대요. 그래서 이변수 함수, 이변수 이상의 그래프를 그릴 때, 근데 우리는 우선은 이변수에 대해서만 봅시다. 그 XY라는 이변수 그래프를 그릴 때, 그때에 계산하고자 하는 격자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격자판을 메시그리드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만들어 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그리드의 함수의 명령어 구성은 xmin 땡땡 xmax, ymin 땡땡 ymax, 그리고 걔를 대문자 x랑 그 대문자 y에다가 내가 대입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실제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보시면은 많이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제가 간단한 예제를 좀 준비를 했으니까는 좀 보도록 합시다. 저 메시그리드라는 A의 생김새를 봤더니 대괄호를 열어주시고 대문자 X, Y라는 애에다가 메시그리드 xmin 땡땡 xmax, ymin 땡땡 ymax다. 지금 뭐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여기에서 얘네들은 다 변수예요. 대문자 x랑 y, 대문자 y라는 애는 변수기 때문에 원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정하셔도 돼요. 변경 가능.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x, y, y 뭐 요런 식으로도 바꾸실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로 바꾸실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x랑 y에 대한 값을 나타내 주는 애다라고 해서 상징적으로 뭐 xx나 yy 또는 대문자 x 아니면 대문자 y 아니면 소문자 그냥 xx yy 뭐 요런 식으로 많이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간단한 예제를 보면은, 우선 출력하고자 하는 애는 대문자 x랑 대문자 y로 하고, 메쉬 그리드 하시고 x의 값은 1부터 3까지, y의 값은 10부터 13까지로 봅시다.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네, 뭐 새로운 거 열어주시고 x, 대문자 y라는 애를 메쉬 그리드 1부터 3까지, 10부터 13까지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해보시면은, 네, 명령창에 x라는 애랑 지금 y라는 애가 네, 이렇게 생성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x라는 애는 지금 1, 2, 3, 1, 2, 3, 1, 2, 3, 1, 2, 3 이라는 애가 생성이 됐고, y라는 애는 10, 10, 10, 11, 11, 11, 12, 12, 12, 13, 13, 13 요런 애로 생성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보시는 거는 1부터 3까지, x값은 1부터 3, y는 10부터 13을 갖는 앤데 왜 대문자 x랑 대문자 y는 이런 값을 가졌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생각을 해보면은 얘는 왜 이렇게 되는가
예. 일단 결과는 제가 여기 직접 써드리진 않을게요. 보면은 왜 저렇게 나왔냐? 그러면 우선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x에 해당되는 값, x는 지금 1, 2, 3 값을 갖고 있죠. y는 10, 11, 12, 13 값을 갖고 있어요. 얘를 격자판을 만들어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선 요 1이라는 애, x가 1인 값을 갖는 격자판, 예, 한 줄을 만들어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라는 값을 갖는 애, x1 옆에 있겠죠. 2라는 값을 갖는 애들 이렇게 줄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겠고, 3이라는 값을 갖는 애, 네, 이렇게 옆으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y에 해당되는 값, 네, y에 해당되는 10이라는 애, 지금 여기 1, 2, 3을 지나면서 y 값은 10을 갖는 애는 이렇게 그려 주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으로 11 값을 갖는 애는 10 옆으로 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12라는 애는 또 그 옆으로 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13이라는 애는 보라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때에 요 만나는 점들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여기 만나는 점들을 이렇게 쭉 찍어 보면은 지금 몇 개 안 되니까는 다 그려 볼게요. 만나는 점들을 지금 검은색으로 나타냈어요. 검은색 점으로. 지금 검은색 점으로 나타낸 애를 봤더니 4 곱하기 3짜리 행이 4개, 열이 3개짜리인 4 곱하기 3짜리 크기를 갖는 격자가 만들어졌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럼 각각의 격자에서 요 점들이 해당되는 값을 봅시다. 요 점은 지금 어떻게 나타내죠? x 값이 지금 1이고 y 값은 10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요 점은 x 값이 2고 y 값은 10, 요 점은 x는 3, y는 10, 요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모든 점들을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좀만 더 보면은 요 점은 x 값은 1이고 y 값은 11, 요 점은 2,11, 얘는 3,11, 요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다. 그래서 x에 해당되는 값과 y에 해당되는 값이 만나는 점들을 격자로 만들어 볼 수가 있겠고, 그 격자를 그려봤더니 다음과 같이 그릴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x에 해당된 부분, x가 왜 이렇게 만들어졌냐 라고 하면은 1, 2, 3, 1, 2, 3, 1, 2, 3, 1, 2, 3 이라는 x의 격자 좌표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y에 해당되는 격자 좌표, 지금 10, 10, 10, 10, 11, 11, 11, 12, 12, 12, 13, 13, 13 이라는 격자 y에 대한 격자 좌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왜 이렇게 대문자 x랑 대문자 y가 만들어졌냐 라고 하면은 요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얘 만든 것을 그림을 그려볼까요? 어떻게 그릴 수가 있냐 라고 하면은 명령창에 우리가 x, y 값 볼 필요는 없으니까는 뭐 피겨 창 하나 띄워줄 거다 라고 해서 피겨 하시고 mesh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x 좌표 값인 대문자 x, y 좌표인 그 대문자 y, 그리고 z 값이 필요한데 지금 z 값이 우리가 없죠. 특정한 값이 없기 때문에 그냥 크기만 맞춰주면 그림을 그릴 수가 있으니까는 0 곱하기 x다 라고 해서 그냥 z는 0 값을 갖는 애다 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실행해 보시면은 얘 실행해 보시면은 지금 x는 1, 2, 3 값 갖는 거 볼 수가 있고 y는 10, 11, 12, 13 값 갖는 거 보실 수가 있죠. 실제로 회전해서 보시면은 요렇게 x 1, 2, 3, y 10, 11, 12, 13
그래서 각각의 만나는 점들의 격자가 생성이 됐다. 우리가 여기서 그린 거랑 똑같죠? 네, 요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대문자 x랑 대문자 y가 그렇게 만들어졌구나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z에 대한 값을 0으로 해서 격자만 보는 게 아니고 실제 값을 계산을 하나 해볼까요? 뭐 x 더하기 y, 여기 z 값이 들어갈 건데 z라는 애는 x 더하기 y로 우리가 정해봅시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실행해 보시면은 x랑 y랑 더하니까는 여기 1,10이라는 점은 11 값을 갖게 되겠고 2,10이라는 점은 12 값 갖게 되겠고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의 x좌표랑 y좌표 더한 값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회전시켜 보면은 격자 모양은 똑같은데 각각의 격자에 해당되는 x랑 y 값을 더한 것으로 z 값을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것을 확인을 했다. x랑 y 더한 게 z 값이기 때문에 됐죠. 그래서 여기 끝점에 해당되는 거는 뭐죠? 3 곱하기 3하고 x좌표가 3이고 y좌표가 13이니까 16 값을 갖겠죠. 실제로 3, 13, 16 값을 갖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라고 할 수가 있죠. 여기까지가 이제 메쉬 그리드를 나타내는 이제 방법과 왜 저렇게 나왔나 것을 우리가 좀 봤습니다. 그러면은 그 책에 있는 문제, 유인물에 있는 문제를 같이 좀 보도록 합시다. 개념 설명은 이제 드렸으니까 유인물에 있는 예제를 보면은 x, y 값을 뭘로 정했냐라고 하면 마이너스 2부터 0.1씩 증가해서 2까지 가는 애가 x좌표, y좌표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부터 0.1까지 0.1 크기로 증가를 해서 2까지 가는 애다. z라는 애는 어떻게 정할 거냐라고 하면은 x 곱하기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x의 제곱 빼기 y의 제곱 이렇게 나타낸 거다. 요 식이 왜 나왔냐라고 하면은 x의 좌표를 유인물 보시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y는 마이너스 2 사이에서 z라는 이변수 함수가 어떻게 됐냐, x 곱하기 익스포넨셜 지수항에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요 z라는 애를 요렇게 x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이렇게 나타낸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인물에는 그냥 메쉬 z만 나타냈는데 지금 보시면은 요렇게 해놓고 실행해 볼까요? 실행해 보시면은 그 유인물에 있는 것처럼 결과는 잘 나와요. 결과는 잘 나오는데 나는 x좌표가 마이너스 2부터 2고 y좌표 마이너스 2부터 2니까는 여기 아래쪽에 해당되는 게 한쪽이 x고 한쪽이 y일 테니까 마이너스 2부터 2 값이 들어가야 되는데 왜 요렇게 들어갔지? 라고 하면은 좀 돌려서 보시면은 왜 요렇게 값이 0부터 40까지의 값으로 들어갔나 41까지의 값으로 들어갔나 라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메쉬를 그릴 때 플롯을 그릴 때도 마찬가지고 x좌표나 y좌표나 뭐 이런 그 정보를 안 넣어주고 내가 함수 값만 z값 또는 y값만 넣어주게 되면은 나머지 해당되는 값들이 그냥 인덱스 값으로 들어가요. 지금 인덱스 값으로 들어가서 지금 1부터 41까지의 값으로 들어간 건데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x랑 y 좌표 값으로 넣어주겠다라고 하면은 x, y, z 이렇게 해놓고 실행해 보시면은 x좌표 마이너스 2부터 2, y좌표 마이너스 2부터 2로 잘 들어가는 거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점도 유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정하게 어떤 값을 내가 x, y 좌표를 넣어주지 않고 z 값만 넣어주게 될 경우에는 그 x, y 값이 인덱스로 표현이 되고 인덱스로 나타내기 싫다라고 하고 내가 실제 값으로 넣어주겠다라고 하면은 x랑 y 좌표도 꼭 넣어주셔서 그림을 그리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에 나오는 거랑 똑같이 잘 그려지는 거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행렬, 얘가 행렬이잖아요. 41 곱하기 41짜리 행렬인데 행렬끼리의
그 뭐 제곱과 곱하기와 뭐 빼기 더하기 빼기를 해가지고 z를 한 번에 계산을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얘를 포문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겠다라고 하면은 데이터의 크기에 여러분들이 유의를 하셔야 돼요. 어떤 말이냐라고 하면은, 지금 유인물 다음 장에 나와 있는 예제인데, 얘를 포문을 이용해서 나타낸다라고 하면은 지금 책에 있는 것처럼 저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예, 한번 봅시다. 예. 책에 있는 것처럼 한번 써보면은, x라는 애는 린스페이스로 이번에 써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41개의 점으로 나타낼 거고, y라는 애는 린스페이스 마찬가지로 쓰는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21개의 점으로 나타낼 거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죠.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꼭 대문자로 쓰실 필요 없어요. 이런 식으로 소문자로 쓰셔도 되고, 메시 그리드 이쪽 부분이 x좌표, 그 뒤에 부분이 y좌표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됐을 때 x에 대해서 반복하고 y에 대해서 반복을 하면서 왜 반복을 하냐라고 하면은, 지금 그림을 같이 보면은 왜 저렇게 포문이 유인물처럼 두 개로 들어가냐라고 하면은, x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반복을 해야 되고, y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10, 11, 12, 13까지 이렇게 또 반복을 해야 되잖아요. 각각의 모든 격자 점에서 내가 각각의 z 값을 계산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요 x에 대해서 한번 반복하고 y에 대해서 한번 반복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for i는 1부터 지금 41개까지 있으니까 41까지, for j는 1부터 21개, 그때의 어떤 값을 계산을 할 거냐, end로 우선 묶어주시라고 했었죠. end로 묶어준 다음에 z라는 값을 계산을 할 건데, ij라는 그 인덱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계산할 거냐, x i번째 x 값 곱하기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i번째 x의 제곱 빼기 y의 j번째 값의 제곱, 걔네 둘을 빼가지고 내가 z에 ij에다 넣겠다. 얘가 뭔 말이냐라고 하면은, i가 처음에 1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j는 1부터 21까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i가 1이 들어가고 j가 1이 들어가게 되면은 z의 1,1에다가 x가 1일 때, 인덱스 1을 가질 때, j가 인덱스 1을 가질 때의 값을, 함수 값을 넣겠다. 즉 뭐 중간에 얘기를 해보면은, i는 1을 갖고 j가 만약에 15번째 값을 갖는다라고 하면은 z의 1,15의 값에다가 x의 첫 번째 인덱스에 해당되는 값과, 그리고 j의 15번째 해당되는 인덱스의 값을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함수값을 z의 1,15에다 넣겠다 라는 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모든 격자에서의 z값을 계산을 하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나서 실행을 해볼까요? 네, 출력을 하기 위해서 메시라는 함수를 이용할 거고, x좌표 넣어주고 y좌표 넣어주고 그때의 z좌표 넣어서 실행을 해보시면은 요런 오류가 발생을 해요. 이 오류가 뭐냐라고 했더니, 데이터의 차원이 일치하지 않는데요. 11번째 줄, 지금 11번째 줄에 데이터 차원이 일치하지 않는다. 요런 상황이 왜 발생했냐라고 해서 후즈라는 애를 쳐보시면은, 후즈라는 애를 쳐보시면 지금 요렇게 구성이 돼 있죠. ij 뭐 요런 애들은 지금 그 실제로 하나씩 값이 들어가는 스칼라 값이니까 넘어가고, xx, 우리한테 중요한 건 xx, yy, z 값이 중요한데, xx는 21 곱하기 41짜리래요. yy도 21 곱하기 41짜리인데 z라는 애는 41 곱하기 21짜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xx랑 y는 크기가 똑같은데 z는 크기가 똑같지 않아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x, y에 대해서 보면은 x 값이 지금 3개고 3개에 대한 거, y 값이 4개에 대한 거다라고 하면은 x 라인을 이렇게 3개 그리고 y 라인 4개 그려가지고 각각의 만나는 점을 그려봤더니 요 행렬의 크기가
4 곱하기 3짜리로 지금 생성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포문을 돌려서 하게 되면은 x에 대한 좌표 인덱스 먼저 넣어주고 y에 대한 인덱스 넣어주다 보니까는 지금 얘랑은 반대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위치가 그 x의 인덱스랑 y의 인덱스의 크기가 바뀌어 버린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눈으로 보면은 그냥 x가 3개 들어가고 y가 4개 들어갔으니까 3 곱하기 4짜리 나오려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행렬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격자를 그려봤더니 실제로는 행렬처럼 나타내 보면은 4행 3열짜리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요렇게 IJ 이용해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은 얘네들의 인덱스 크기가 바뀐 것처럼 보이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에 유의를 하시고, 그럼 얘를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요 Z의 인덱스를 맞춰주시면 되겠죠. 크기를 21 곱하기 41로 어떻게 맞춰주시면 되나요? 우리 배웠던 방법 중에 트랜스포즈라고 해가지고 엔터 옆에 있는 어퍼스트로피를 눌러주시면은 얘가 트랜스포즈가 돼가지고 행과 열의 그 개수가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얘 실행해 보시면은 지금 안 뜨는 거는 저 뒤쪽에 지금 열려 있기 때문인데, 클로즈 올 해가지고 실행해 보시면은 결과가 잘 뜨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아까랑 그림이 좀 다른 거는 지금 여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봐서 그렇죠. 얘를 그냥 마이너스 2부터 2로 다시 바꿔주시고 실행해 보시면은 아까랑 똑같은 그림 나오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됐죠? 그래서 그냥 그 행렬 자체로 여러분들이 한 번에 계산을 하실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안 하지만, 포문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경우에는 요런 그 데이터의 크기에 좀 주의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코드를 작성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요 메시에서 지금 그 메시 격자만을 우리가 지금 본 건데, 여기에서 만약에 등고선 즉 컨투어를 이용해서 나타내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메시 다음에 C, 컨투어의 약자인 C를 써가지고 그림을 그려보시면은 이렇게 요 아래쪽 판에 요 등고선에 해당되는 값이 그려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 유인물에 있는 설명을 좀 보면은 컨투어는 함수값을 높이로 나타내는 등고선의 형태로 나타내는 그래프다 라고 해서 결국은 그냥 등고선 나타내 주는 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종류에 따라서 2차원 또는 3차원으로 우리가 그릴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투어 그래프 그리는 명령어 함수로는 컨투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그리실 수가 있겠고, 그냥 컨투어만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시게 되면은 2차원 그래프를 그려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컨투어라는 애를 써서 그냥 컨투어 Z를 할 경우에는 이제 이 Z라는 함수의 높이에 대한 등고선 그래프를 2차원으로 그려주는데, z, n이다 라고 해서 요 n이라는 어떤 숫자를 입력을 해주게 되면은 그 숫자에 맞게 등고선의 수를 여러분들이 조절을 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컨투어 3z 이렇게 돼 있는 거는 3차원 컨투어를 그리는 명령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예전 영상에서 봤던 뭐 플롯이랑 플롯 3의 차이점과 같이 그냥 컨투어랑 컨투어 3의 차이는 2차원과 3차원 그래프를 그려주는 함수 이름의 차이일 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컨투어 3 같은 경우는 행렬 Z에 대한 값을 높이로 하는 3차원 컨투어 그래프를 그려준다 라고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3차원 컨투어에서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등고선의 개수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z, n 요 n 자리 대신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개수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예제로 바로 보도록 할게요. 함수 z는 x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의 이제 컨투어 그래프 그려보자 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위는 어디냐 라고 하면은 x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y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다 라고 했는데, 그 xy 범위를 그냥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의 범위에서 그냥 2차원하고 3차원 컨투어 그래프 그리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면은
그 새 스크립트를 하나 열어주시고요. 그럼 편집기가 하나 새로 열리게 되고, 여기에다가 이제 첫 번째로 항상 여러분들이 버릇처럼 써주시면 좋은 거는 clear all clc 이렇게 하고 나서 그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시고 파일 저장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데다 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지난번에 했던 요 매틀랩 코드라는 폴더 안에다가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뭔가 컨투어 테스트를 할 거니까는 테스트 컨투어 요렇게 해놓고 저장. 그럼 실행이 되면서 첫 번째 줄에 클리어 올과 CLC가 이제 실행이 돼서 그 작업 공간이 지워지고 명령창이 또 지워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문자 x, y라는 애를 메시 그리드 마이너스 2 콜론 0.1 콜론 2 마이너스 2 콜론 0.1 콜론 2 이렇게 정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x에 대한 좌표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0.1 크기로 증가하는 애, 그리고 y에 대한 값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0.1 크기로 증가하는 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의 z값, z 함수라는 애는 x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제곱 빼기 y제곱 이렇게 해줬고, 여기서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는 x랑 y라는 애가 그 행렬로 나타내는 애기 때문에 각각의 원소에 대한 곱과 제곱을 하기 위해서 점을 붙였다라는 것을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세미콜론을 이렇게 줄마다 찍어주는 이유는 실행은 돼서 작업 공간에 뭔가 결과가 나오긴 원하지만은 명령창에 내가 이 값들이 출력되는 것은 싫기 때문에 세미콜론을 찍어서 실행은 하되 그 명령창에 결과값을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책에 있는 대로 컨투어 z, 20 이렇게 해놓고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해 보시면은 뭐 F5 눌러서 실행하셔도 되고 이런 결과 창이 뜨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보면은 지금 우리가 그냥 컨투어 Z 하게 되면은 그냥 뭐 얘가 컴퓨터가 매틀랩이 알아서 그냥 적당한 개수로 그 등고선을 보여줄 텐데 Z,20이라고 해서 우리가 20개의 컨투어를 보겠다라고 했었죠. 한 것이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개수를 세어봤더니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지금 왼쪽 그림에 대한 게 10개, 또 오른쪽 그림에 대한 등고선이 10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그냥 요 2차원 그래프로만 보면은 얘랑 같은 등고선인 것 같아서 10개의 등고선 나타난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래프 x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제곱 빼기 y제곱 요 그래프의 형태가 어떻게 됐었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거에 대한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결과를 이렇게 20개의 컨투어를 본 건데, 얘를 메시랑 같이 해가지고 함께 서브플롯이라는 함수 우리 다 배웠었죠. 그걸 이용해서 한 번에 그려보도록 할게요. 피겨에 뭐 100번째 피겨 창을 하나를 열어보신 다음에 서브플롯, 그래서 지금 두 개의 그림을 그릴 거니까는 1행 2열짜리를 만들 거고, 첫 번째 그래프에서는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메시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z를 그릴 거고, 두 번째 서브플롯 1, 2, 2의 그림 창에서는 우리가 그 컨투어 그래프를 그릴 거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게요. 실행 한번 해보실까요? 실행해 보시면은 이렇게 피겨 100이라는 번호 창에다가 왼쪽에는 메시 그래프, 오른쪽엔 컨투어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같은 층에 대한 그 등고선 10개가 그려진 것이 아니고, 지금 그 유인물 창 때문에 약간 잘리는데 요렇게 해놓고 보도록 할게요. 같은 등고선 높이에 해당되는 그 등고선이 10개가 그려지는 게 아니고, 여기 원래 그래프를 보시면은
왼쪽에는 마이너스 값을 갖고 있고 오른쪽에는 플러스 값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해당되는 거 10개, 오른쪽에 해당되는 거 10개, 이렇게 해서 총 20개의 그 등고선이 그려졌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은, 그래프를 보시면은 지금 등고선 그래프도 마찬가지고 메쉬 그래프도 마찬가지고 x축, y축에 대한 값이 한 인덱스로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값, 즉 xy 값이 뭐였냐라고 하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의 값이었잖아요. 그 값으로 넣어주고자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x랑 y좌표를 여기에다가 x좌표, y좌표, z 뭐 요런 식으로 여기랑 여기 컨투어 부분에도 써주시면은 그 해당 그래프의 x축과 y축에 해당되는 값이 인덱스가 아닌 해당 값으로 들어갈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 x좌표가 뭐였냐라고 하면은 요거였고 y좌표는 요쪽 거였으니까는 우리가 요 코드를 조금만 더 바꿔가지고 x좌표는 우리가 이 값으로 할 거고, 그리고 y좌표 값은 우리가 요 뒤쪽에 있는 여기를 갖다가 그 잘라내기 하셔서 아니면 복사하셔가지고 붙여 넣으신 다음에 여기 메쉬 그리드 안에는 x, y로 여러분들이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 메쉬나 컨투어를 그릴 때 그 x좌표는 그냥 x가 될 거고 y좌표 y가 될 거고, 여기 아래도 마찬가지로 x, y 이렇게 해놓고 실행 다시 해볼까요? 지금 그림창이 100번이 열려있기 때문에 클로즈 5를 첫 번째 줄에다 해놓고 실행을 하시면은 전체가 다 닫힌 다음에, 그림창이 전체 다 닫힌 다음에 새로 그림이 열리게 되겠죠. 실행해 보시면은 이렇게 100번 그림에 아까랑 다른 점은 지금 x축하고 y축에 해당되는 값이 아까는 인덱스 값이었고 지금은 실제의 우리가 처음에 입력했던 그 값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거는 지금 유인물에 보시면은 3차원 컨투어 그래프다라고 해가지고 방금 전에 그린 그래프 그림 함수를 이제 컨투어 3를 이용해서 그려볼 거예요. 지금 방금 전까지 그린 거는 얘는 지금 뭐 이렇게 좀 회전을 해보려고 그래도 그 2차원 그래프이기 때문에 지금 회전이 안 되고 있고요. 얘를 3차원으로 그려보고자 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여기 앞에 지금 메쉬 그래프랑 뭐 컨투어 그래프, 2차원 컨투어 그래프를 같이 그렸었잖아요. 얘에 이어서 3차원 그래프를 요 옆에다 하나를 더 만들어 볼게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서브 플롯의 개수를 여러분들이 좀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서브 플롯 그 1행 3열짜리로 만들고, 첫 번째는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메쉬 그리고 1행 3열짜리로 바꾸고, 두 번째 그래프에다가 컨투어 그래프 넣어줄 거고, 세 번째 그래프 얘 좀 복사해 가지고 써볼까요? 1행 3열의 세 번째 그래프는 컨투어 3를 그릴 거고, 그때의 그 값은 x, y, z 하고 마찬가지로 그 등고선의 개수는 20개를 할 거다라고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하시면 되겠죠. 실행해 보시면은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한 번에 하나씩 좀 보면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 보면은 그러면 컨투어 3 그래프는 그리면은 뭔가 이렇게 한 줄로 나타내는 앤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요 그림만 보시면은 요게 그 등고선이 끊겨 보이는 현상이 보이고 있죠. 얘를 좀 더 보기 위해서 컨투어 3를 하신 그림 위쪽에 요 동그란 표시 3차원 회전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회전을 시켜서 보시면은 요렇게 봤더니 이제 2차원 그래프랑 똑같죠. 2차원 등고선 그린 거랑 똑같고, 얘를 이렇게 드래그를 해가지고 좀 요 방향으로 봤더니 요렇게 왼쪽에 해당되는 10개의 등고선, 오른쪽에 해당되는 10개의 등고선이 3차원에서 이렇게 그려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첫 번째
등고선, 우리 요 가운데 0 부분에 해당되는 등고선이 왜 선이 잘려 있냐라고 봤더니 우리가 그 그림을 그렸던 부분이 그 정의역 부분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로 우리가 정했기 때문에 그 값을 넘어가는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잘려서 보이는 것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3차원으로 그려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회전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X, Y 평면으로 보기 이렇게 하시면은 아까처럼 2차원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 XZ 평면으로 보기 하면은 그 옆면에서 본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첫 번째 메시 그래프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바꿔볼까요? XY 평면으로 하면은 요런 그래프가 될 거고, 그리고 XZ 평면으로 보시면 요런 그래프가 돼가지고, 그래서 요 XZ 평면에 해당되는 그래프를 등고선을 20개로 왼쪽 편 10개, 오른쪽 편 10개로 나눠주네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2차원 등고선에서 이렇게 회전을 시켜보시면은 그냥 값이 0인 데서의 요런 그냥 등고선 그래프를 한 번에 그려주네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레디언트랑 벡터장을 보실 건데, 벡터장이다 라고 해가지고 지금 벡터장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지금 벡터 필드라고 하고 있죠. 지금 뭐 책에는 설명이 좀 여러 개가 돼 있는데, 쉽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냥 점 x, y에서 점 p, q로 벡터를 그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x, y라는 점부터 시작해서 p, q라는 점으로의 어떠한 벡터를 그리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것을 그리는 함수가 뭐냐라고 하면은 퀴버라는 함수가 있어요. 퀴버, 그리고 얘를 사용하는 방법은 x좌표, y좌표, 시작되는 x좌표랑 y좌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끝점에 x좌표와 끝점에 y좌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해당되는 x, y 좌표가 여기로 들어가고 p, q 자리가 여기 뒤쪽에 들어가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퀴버라는 애를 이용해서 벡터를 그릴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 뭐 예를 들어서 하나 뭐 원점에서 시작해서 0,0이라는 점에서 시작해가지고 1,1이라는 점으로 가는 벡터 그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냥 퀴버라는 애를 써서 퀴버 x좌표 0이고 y좌표 첫 번째 0이고 그 다음 x좌표 1이고 그 다음 y좌표 1이니까는 퀴버 0,0,1,1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플롯이나 방금 전에 봤던 컨투어나 마찬가지로 퀴버도 2차원과 3차원 함수가 따로 있어요. 그럼 3차원 함수는 뭘까요? 원점, 3차원 원점인 0,0,0에서 만약에 1,1,1인 점으로의 벡터를 그리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퀴버 3을 해주시면 되겠죠. 퀴버 3에 시작점인 x좌표, 시작점인 y좌표, 시작점인 z좌표, 끝점인 x좌표, y좌표, z좌표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실제로 얘를 그려볼까요? 그려보면은 뭐 새로운 스크립트 하나 여셔도 되고요. 명령창에서 바로 실행을 하셔도 돼요. 새로운 스크립트 여신 분들은 첫 번째 줄에 항상 버릇처럼 이렇게 써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림을 그릴 거기 때문에 클로즈 올이라는 애까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원하시는 데다 하면 되고요. 뭐 테스트를 할 건데 우리는 퀴버 테스트를 할 거니까는 테스트 퀴버 이렇게 저는 쓰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고 실행하시면은 작업 공간 지워지고 명령창 지워지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0,0에서 0,0에서 1,1로 가는 애를 한번 그려보자 라고 해서 퀴버 0,0이라는 점에서 시작해서 1,1이라는 점으로의 벡터 그려보고 싶다 라고 볼게요. 이렇게 해놓고 실행해 보시면은 이렇게 그래프가 그 벡터가 그려지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시작점이 0,0인 것을 확인을 했고, 근데 이거 확대해서 보시면은
끝점이 지금 0.9, 0.9로 얘가 향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그 명령창에다가 doc 하고 퀴버 이렇게 하고 엔터 쳐보시면은 요런 창이 뜰 거예요, 여러분. 요런 창이 떠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읽어보시면은 지금 퀴버를 사용했을 때 요 부분을 보시면 돼요. 퀴버, 스케일 부분. 여러분들이 스케일이라는 것을 지금 x, y, u, v를 여러분들이 하신 거고 그 뒤쪽에 스케일을 하지 않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얘가 어떠한 의미의 크기로 조절을 해주는데 만약에 내가 원래의 크기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스케일은 1이라고 하시면 되고 두 배를 늘리고 싶다라고 하면 스케일 값을 2로 놓으시면 돼요. 만약에 반대로 0.5배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 스케일 부분에 0.5 값을 놓으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요런 그 여러분들이 스케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세팅을 안 하게 되면은 원래의 그 이미지보다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얘를 실행을 해보시면은 0.9, 0.9인데 요거를 원래의 스케일대로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쉼표 하시고 여기에다가 스케일 값을 입력을 하시면 돼요. 어떤 값 입력할까요? 원래의 그래프대로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1값 입력하시고 실행 해보시면은 아까랑은 다르게 원래 내가 그리고자 했던 0,0에서 시작해서 1,1로 가는 이 화살표 벡터를 그려줄 수가 있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 2로 해볼까요? 스케일을 2로 바꿔보시면은 0,0에서 1,1이 아니고 걔가 2배 돼가지고 2,2까지 가는 애로 우리가 그 벡터가 그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퀴버 3를 이용해 가지고 앞에 거는 이제 지우고 퀴버 3를 이용해서 원점에서 시작해 가지고 1,1,1인 점까지 가는 애로 해서 실행을 해 보시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돌려봤더니 0.9, 0.9까지 가는 애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원래 그래프로 그려주고자 한다면은 요 마지막 부분에 그 스케일 값인 1 값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해놓고 실행해 보시면은 0,0,0이라는 점에서 시작해서 1,1,1이라는 점으로의 벡터가 그려지는 거 볼 수가 있겠고요. 얘 회전시켜 보시려면은 요거 클릭하셔 가지고 요렇게 XY 평면에서 보면은 0,0에서 1,1 XZ 평면에서 봐도 마찬가지고 YZ 평면에서 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돌려보시면은 요런 벡터 3차원 벡터 그려지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레디언트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좀 드리고 요 퀴버라는 애를 함께 결합해 가지고 책에 있는 예제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그 좀 쓰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디언트다. 영어로는 뭐 이렇게 쓰고 있고요. 그 얘가 뭐냐라고 하면은 기울기가 가장 가파르게 변하는 곳으로의 뭔가 방향을 나타내 주는 애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써보면은 기울기가 가장 가파르게 변하는 곳으로의 뭔가 방향을 나타내 주는 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그레디언트를 모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분들은 그 추후에 이제 배우실 거예요. 1학년 말이나 아니면 2학년 초에 이제 배우실 거기 때문에 지금 그레디언트가 그냥 저렇게 생긴 애구나 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z라는 애가 어떤 함수 f로 구성이 되는데 그 함수 f는 x랑 y에 대한 함수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 함수 f의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기호는 이렇게 삼각형 거꾸로 써놓은 것처럼 하는 애가 이제 그레디언트라는 기호가 되겠고요. 그레디언트 f, y 요렇게 써주면은 이제 요
f라는 함수의 그레디언트를 구하겠다라는 것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얘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면은 함수 f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 함수 f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한 요런 벡터로 나타내주는 애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뭐 예를 들면은 그냥 이렇게 정의만 하면은 좀 이해하시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는 z는 fx, y라는 함수가 될 건데 걔를 뭘로 할 거냐? x제곱 곱하기 y로 한번 둬봅시다. 그럼 요때의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보자 라고 한다면은 그레디언트 f의 x, y 이렇게 줄 수가 있겠고, 얘가 지금 뭐였냐라고 하면 f를 x에 대해서 미분하네, f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하네, 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얘를 다시 나타내 보면 얘가 뭔 말이냐라고 하면은 그 미분 기호예요. 그래서 그 편미분 기호인데 x에 대해서 f를 미분을 할 거고 y에 대해서 이제 f를 미분을 할 거다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럼 결국은 얘를 써보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f라는 애가 지금 x제곱 곱하기 y니까는 파셜 y 그리고 x제곱 곱하기 y, 네, 요렇게 쓸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얘 계산을 해보시면은 요 x제곱 곱하기 y에 해당되는 것을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되니까는 그냥 2xy가 될 거고, 뒤에 거 x제곱 곱하기 y를 y에 대해서 미분을 할 거니까는 x제곱이 될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뭐 임의의 점을 하나씩 뭐 대입을 해 볼게요. 만약에 마이너스 1,0이라는 점을 대입을 하게 되면은 요때의 그레디언트 f라는 애는 뭐가 나오냐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1,0이라는 점에서의 그 기울기가 변하는 방향의 값은 그냥 대입을 하시면 되겠죠. x가 마이너스 1이고 y가 0 값이니까는 0, x의 제곱 1. 그래서 마이너스 1,0이라는 점에서는 0,1로 가는 뭔가의 기울기 벡터가 나오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 또 생각을 해보면은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 대해서 계산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2, 1 값이 나오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요 점이 마이너스 1,0이라는 점이다 라고 하면은 그때의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서 그 표현을 해보면은 이렇게 0,1 위쪽 방향으로 향하는 뭔가 벡터가 그려지겠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는 점에서의 그레디언트를 벡터로 그려보면은 2,1로 갈 거니까는 뭐 대략 한 요런 그래프로 벡터가 그려지겠구나 라고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얘네들을 실제로 코드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그려보도록 할게요. 네, 새로운 스크립트 열어놓고 clear all clc close all 하고 그리고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테스트는 뭐냐라고 한다면은 테스트 뭐 그레디언트, 네, 그거에 대한 테스트구나. 네, 우선 정의역을 우리가 정해야겠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y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로 우리가 좀 정해 봅시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부터 0.1 크기로 증가하는 애로 정해보고, y라는 애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0.1 크기로 증가하는 애로 정한 다음에 얘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 메시그리드라는 함수를 이용해 계산 격자 판을 만들어 봅시다. 걔는 뭐 대문자 x랑 대문자 y로 정해 놓고요. 메시그리드 x, y,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요거에 해당되는 값들을 명령창에서 보고 싶진 않으니까는 그냥 세미콜론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 z라는 애는 x의 제곱
곱하기 y, 네, 이렇게 됐죠. x제곱 곱하기 y니까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고, 이렇게 해놓고 나서 우선 실행해 볼까요? F5 눌러서 실행해 보시면은 이렇게 뭐 소문자 xy랑 대문자 xy 그리고 소문자 z 모두 잘 이제 그 생성이 된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때 그레디언트 어떻게 구하느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함수를 짜서 계산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레디언트라는 함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함수를 이용해서 요 z식의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써놓고 봤더니 우리가 그레디언트라는 애는 이렇게 x에 대한 그 벡터 y에 대한 벡터가 이렇게 따로따로 나오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가 궁금해하실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게 그것을 이제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출력되는 값을 우리가 뭘로 정할 거냐, 어떠한 그 x에 대해서 미분한 값이다라고 해서 파셜 x, 파셜 y라고 해서 x에 대한 미분값, y에 대한 미분값으로 내가 출력을 하고자 한다라고 이렇게 정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를 이용해 가지고 벡터를 그려볼까요? 벡터 장을 그려보시면은 퀴버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실 수가 있겠고, 그때의 x좌표는 대문자 x, 그리고 y좌표는 대문자 y. 요 벡터가 대문자 x랑 대문자 y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갈 거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여기 지금 px, py를 구해놨잖아요. 그래서 px랑 py로 각각 갈 거다라고 해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됩니다. 예, 실행을 해볼까요? 네, 실행해 보시면은 네, 요런 벡터 장이 나타나는 거 볼 수가 있겠고, 퀴버 함수의 주의점은 이제 스케일에 따라서 이제 결과값이 좀 달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원래의 그래프 값인 1값으로 넣어놓고 실행을 해보시면은 결과가 나오는 거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결과 나오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좀 전에 손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1,0이라는 점에서의 그레디언트 값은 0,1이어서 뭔가 이렇게 위쪽으로 가는 그래프가 그려지겠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었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0이라는 점 한번 찾아볼까요? 네, 조금 확대해 보면 마이너스 1,0이라는 점은 한 요 정도 안에 있을 거고, 마이너스 1,0 좀 더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 그 배운 함수 있죠? 그리드 온이라는 애를 써가지고 그 격자 모양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실행해 보시면은 네, 이렇게 되고, 아까 0,1이었죠? 네.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이라는 점에서의 그레디언트 값이 0,1이었으니까는 요런 위쪽으로 향하는 벡터가 그려지겠구나. 네, 마이너스 1,0이라는 부분을 확대를 해보시면은 마이너스 1,0 네, 여기 부분이 되겠죠? 네, 그래서 요 위쪽으로 가는 화살표가 잘 그려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 봤더니 x랑 y좌표 마이너스 1,0인데 u랑 v 값이 지금 0,0.1이래요. 좀 이상하죠? 0,0.1. 우리가 좀 아까 계산했을 때는 마이너스 1,0인 건 똑같고, 그때의 그레디언트 값이 0,1이었는데 0인 건 똑같은데 뒤쪽에 해당되는 게 1값이 0.1로 됐어요. 이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우리가 얘를 그래프를 그릴 때 x축과 y축에 대해서 그 0.1 크기로 나눠줬잖아요. 지금 그래프를 그려질 때 그거에 해당되는 적절한 스케일, 즉 10분의 1 크기로 얘가 스케일이 돼서 그려졌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 더 확인해 볼까요? 우리 아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은 2,1로 가는 벡터가 그려질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0.1 크기로 간격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10분의 1을 취하게 되면은 0.2, 0.1로 가겠구나. 마이너스 1,1이라는 점에서는 써보면은 지금 10분의 1로 스케일이 되니까는 요 점 같은 경우는 0.2, 0.1로 얘가 그 벡터가 가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찾아볼까요? 실제로 0.2, 0.1로 가는지
조금 옮겨서 보면은 네, 요 부분이 되겠죠. 지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요점이 될 거고, 여기를 확대해서 보시면은 찍어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이 0.2, 0.1로 잘 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그레디언트랑 그 퀴버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벡터 장을 그레디언트도 계산을 하고 벡터 장을 계산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얘네들을 여러분들이 언제 쓰냐라고 하면은 미분 방정식이라는 것을 이제 배우시게 될 텐데, 미분 방정식의 해의 존재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때 그 그래프의 벡터 필드를 여러분들이 그려 보시고 해곡선을 여러분들이 또 그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해가 수렴하는 해인지 아니면 발산하는 해인지를 이렇게 벡터장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그려보실 수가 있겠다라는 것까지 했고요. 그 다음으로 책에 있는 거 뭐 한번 볼까요? 네, 유인물에 있는 것까지 보고 그레디언트 설명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책에 있는 걸로 돌아와서 네, XY 소문자 XY를 메시 그리드의 저 출력 값으로 지금 책에서는 이제 정했네요. X좌표는 마이너스 2에서 0.2 크기로 증가해서 2까지 가는 애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Y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0.2 크기로 증가하는 애를 지금 메시 그리드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소문자 XY의 계산 격자 판을 만들었다 라고 보시면 되고, Z라는 애는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언제는 메시 그리드 안에 그 소문자에 XY 넣고 대문자에 XY를 출력값으로 받았는데, 지금은 그냥 값을 넣고 소문자 XY로 그 출력값을 받는 게 좀 이상하실 수는 있는데 헷갈리실 거예요, 처음에. 근데 이쪽 부분에 해당되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변수 이름으로 충분히 바꾸실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Z라는 애는 지금 책에 있는 거는 x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제곱 빼기 y제곱이네요. 그러면은 x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의 제곱 빼기 y의 제곱, 네, 이렇게 나타내 주실 수가 있겠고, 그때의 그레디언트 값 계산을 하고자 한다. 네, x에 대한 미분값, y에 대한 미분값을 그레디언트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요 z 함수를 그레디언트를 구할 거다. 그때 컨투어 그리고 있네요. 유인물에서는 x, y, z 그런 컨투어가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홀드 온을 했으니까는 컨투어가 유지된 상태로 그 뒤쪽에 있는 퀴버가 그려지겠죠. 그 벡터가 그려질 건데, 벡터는 x, y에서 시작해서 px, py로 가는 애가 그려지겠구나. 실행해 보시면은 지금 못하죠. 카운투어라고 썼네요. 컨투어. 네, 이렇게 해놓고 실행해 보면은 네, 책에 있는 거랑 유인물이랑 똑같이 잘 그려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얘를 결과를 좀 해석을 해보시면은 아까 벡터 그 그레디언트가 뭐라고 했었죠? 네, 같이 볼게요. 그레디언트는 기울기가 가장 가파르게 변하는 곳으로의 방향을 나타내주는 애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냥 지금 요 결과만 보시면은 그걸 해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가장 가파르게 변하는 곳으로의 그 방향을 나타내주는 지금 벡터 필드가 지금 이렇게 그려진 건데, 봤더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쪽 왼쪽으로 가는 애, 여기는 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가는 애, 여기 0을 기준으로 이쪽 부분 또 여기 가운데로 가고 얘도 가운데로 가고, 이게 왜 이렇게 그려지느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예측을 해보실 수 있는데, 하나를 더 보여드리면은 서브플롯이라는 애를 이용해서 하나 더 봅시다. 그러면은 피겨에 100번째에다가 아까처럼 서브플롯이라는 애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림을 그릴 거고요. 서브플롯은 1, 2, 1 자리에다가는 메시 Z를 그릴 거고,
서브 플롯 1,2,2 자리에는 우리가 컨투어랑 퀴버를 같이 그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놓고 실행해 보시면은 네, 아까 그래프가 여기 오른쪽에 그려지고 메시 그래프가 지금 이쪽에 해당 그 왼쪽에 그려지는 거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메시 그래프에서 회전하기를 누르셔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XY 평면으로 함께 보시고 이렇게 살짝 돌려보시면은 이렇게 좀 돌려보시면은 지금 요 왼쪽에 해당되는 게 지금 여기 컨투어 그래프의 왼쪽, 오른쪽에 해당되는 게 오른쪽 그래프가 될 건데 요 점에서 보면 기울기가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는 부분이 요 방향이 되겠죠. 지금 요 마우스를 보시면은 요 방향을 기준으로 왼쪽은 이쪽으로 증가하는 방향이 될 거고 요 마우스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또 증가하는 기울기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컨투어를 그렸을 때도 컨투어랑 퀴버를 같이 그렸을 때도 요 점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애가 그 저기 화살표가 그려지고 오른쪽으로 또 화살표가 그려지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마우스 또 그 포인트를 옮겼는데 요 부분을 기준으로 왼쪽에서 이제 증가해서 올라오는 거, 오른쪽에서 또 증가해서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퀴버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렇게 화살표가 그려지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뒤쪽에 이제 뭐 매개 변수 방정식 그래프 그리는 거나 뭐 다른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참고로 요거는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그려보시면 되고 제가 설명드린 거 이외에 혹시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유인물에 있는 것들을 한 번씩 실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